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3학년들 그 배관시공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관시공을 통해서 어, 온수온돌 기능사라든지 뭐 가스 기능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전부 이제 배관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런 기능사 시험에 그 실습 작품을 위한 그런 이제 배관 시공을 이제 주로 해왔다면,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그 조선 배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교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조선 배관은 주로 이제 그 선박과 관련되는 뭐 해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해양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뭐 학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 선박과 관련된 그 배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에서 그 배관은 어, 매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선박 건조의 절대적인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수백 미터 길이 또는 이제 수십만 톤의 화물을 이제 운반하는 거대한 선박에 만약에 이 배관 기술이 없다면 그냥 그 배는 단순한 그냥 철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강철 구조의 그 다양한 그 기계 장치가 그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배관이 없다면 그냥 단순한 쇳덩어리에 이제 불과할 텐데 배관이 완성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이러한 선박도 5대양을 이제 누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차가운 무생물에 그 따뜻한 생명을 부여하는 뭐 핏줄인 셈이다라고까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제 그만큼 선박에 있어서 이 배관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조선 배관의 이제 개요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여기에도 목차를 보시면은 뭐 배관의 기초, 배관의 종류, 그다음에 뭐 선급의 이해, 배관 개통도의 이해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뭐 여러분은 뭐 굳이 뭐 선급의 이해까지는 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배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선박 배관은 뭐배 운항 기능을 담당하는 뭐 메인 엔진, 그다음에 발전기, 보일러, 뭐 펌프 등과 같이 어, 같은 이제 뭐 장비류들과 그다음에 뭐 운항에 필요한 뭐 해수라든지 청수, 뭐 연료, 윤활유, 뭐 압축 공기, 스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배관이. 그래서 이들 그 유체의 흐름은 그 관이라고 하는 매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는데 뭐 선박에서의 배관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선 배관의 개요를 보면은요, 어, 선박의 그 정상적인 그 운항을 그 목적으로 그 기기, 그다음에 이제 뭐 장비들의 운전이라든지 제어 장치 또는 뭐 승선원들의 주거 또는 이제 선박의 안전 장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어, 유체들을 뭐 수송하는 장치. 이것이 이제 조선 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파이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튜브라고도 하고 이제 뭐 우리 그 일반적으로 그 동관 규격이 작은 동관 같은 경우는 뭐 그 커터를 튜브 커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튜브 커터, 튜브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속이 비어 있는 가늘고 긴 관을 일반적으로 이제 배관이라고 하는데 뭐 대개는 그 단면이 이제 원형인 것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뭐 다른 모양도 사각이라든지 뭐 삼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모양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관은 주로 뭐 기체, 액체, 뭐 가루 이런 것들을 수송하거나 또는 전선 등을 이제 옥내나 땅 속으로 배전할 때 보호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관의 재료라든지 관의 지름,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의 두께 이런 선택들은 좀 신중히 잘 해야 되는데 각 분야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 유체의 화학적 성질, 그다음에 뭐 유량, 유속, 뭐 흐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 등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 기준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배관의 구경이라든지 두께, 어, 그런 것들은 모든 배관은 이제 공칭 관경의 이제 크기와 이제 같고, 그 약어로는 NPS를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NPS라고 하는 것은 뭐 노미널, 어, 노멀 파이프 사이즈, 노멀 파이프 사이즈. 그게 이제 NPS 약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크기의 배관은 그 여러 가지 그 관 두께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경이라든지 두께를 그 표시하는 방법이 그 ANSI, NC라고 하는데 ANSI는 미국 표준협회예요. 미국 표준협회 그 약자예요. ANSI. 여기에서는 이제 그 스케줄 번호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ME. ASME는 이제 미국 기계기술자협회. 그 다음에 ASTM. ASTM은 미국 재료시험학회. 이런 단체에서는 그 제작 업체에서 만든 수치로부터 제조한 STD,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STD. 그 다음에 XS, 이거는 엑스트라 스트롱. 그 다음에 XXS, 이것은 이제 더블 엑스트라 스트롱.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배관의 이제 치수를 표기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파이프 치수 표시법, 표기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호칭 치수로 이제 표기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파이프의 그 실제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공칭, 규격 명칭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뭐 배관용 강관, 주철관, 뭐 전선관, 스테인리스 강관, 이런 것들은 이제 호칭 치수로 그 파이프의 치수를 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터법에서는 숫자 뒤에 A를 붙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 우리 실습장에서 쓰고 있는 그 파이프 뒤에 규격은 뒤에 숫자 뒤에 A를 썼죠. 15A, 20A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인치법에서는 이제 숫자 뒤에 B를 쓰거나 또는 이제 뭐 인치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숫자 뒤에다가 이 B를 쓴 경우를 아마 봤을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어, 우리 실습장 같은 경우는 그 나사 절삭기에 그 다이스 4개가 이제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이스의 뒷면에 보면은 1에서 뭐 2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B가 바로 그 단위가 이제 인치라는 얘기예요. 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경을 가지고 그 파이프의 치수를 이제 표기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보일러라든지 그 열교환기용 강관 또는 동관, 일반 구조용 강관 이런 것들은 이제 유경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숫자 뒤에 이제 밀리미터 또는 이제 파이로 표시도 하고, 파이는 이제 지름을 표시하는 거니까 숫자 앞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내경으로 그 파이프의 치수를 표기하는 것들은 이제 연관, 도관, 철근관, PVC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경으로 표시하면서 숫자 뒤에 이제 밀리미터를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그 ANSI에서는 스케줄 번호로 파이프의 치수를 표기한다 그랬는데, 이 스케줄 번호를 산출하는 공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스케줄 넘버는 10 곱하기 허용 응력분의 사용 압력.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 번호를 뭐 산출할 일은 없겠지만, 파이프의 규격을 보면은, 대개는 다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출 공식에 의해서 번호가 산출이 된다. 이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관의 그 제작 공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전기 저항 용접관. 이 전기 저항 용접으로 그 용접 파이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전기 저항 용접관은 그 강판을 아변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둥글게 이제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 용접으로 용접을 해서 파이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요 밑에 그림은 전기 저항 용접관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 언코일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언코일러는 둥글게 말려 있는 그 코일 상태에 이제 코일을 풀어서 그 관 성형기에 이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이라고 나와 있죠. 포밍. 이 포밍은 이 판 상태의 코일을 그 일정한 속도로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원형으로 둥글게 성형을 이제 해주는 과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으로 성형된 파이프를 이제 연속으로 용접하는 부분인데,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전기 저항 방식 용접기하고 압착 롤하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경 압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경 압연기에서는 정경은 말 그대로 그 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정경 압연기는 성형 용접이 끝난 배관을 그 의견의 그 의경의 그 규격 범위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죠. 조정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절단기가 있어요. 절단기는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그 배관을 그 사용자 그 요구에 맞게 알맞은 길이로 이제 절단해 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 배관 실습장에 들어오는 그 파이프도 보통 이제 한 본이라고 하는데, 한 본이 즉 그 파이프 한 개의 길이가 6m로 이제 절단이 돼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절단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크 용접관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죠. 아크 용접관은 이제 지름이 350A, 350A니까 엄청 크죠. 우리 그 실습장에서 사용하는 그 파이프의 규격이 제일 큰 것이 이제 32A인데, 그건 이제 10배 이상 되는, 지름이 10배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큰 지름의 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아크 용접관 가공법이 띠강판의 그 측면을 그 용접에 적합하도록 베벨 가공한다 그랬는데, 베벨 가공. 이 베벨 가공은 용접하려고 하는 그 양 끝에 이제 각도를 살짝 주어서 줄이나 또는 이제 뭐 그라인딩으로 이제 갈아내는 거예요. 용접하기 편리하도록. 그거 이제 베벨 가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공을 해서 뭐 프레스라든지 또는 밴딩 롤러에 의해서 이제 원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용접, 아크 용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서브머지도 이제 아크 용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브머지드 용접은 그 용접 표면에다가 그 플럭스, 여러분들 그 용접할 때 쓰는 거 알죠? 플럭스를 이제 쌓아 올려놓고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산소를 차단해서 그 속에다가 그 용접 와이어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용접을 하는 게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죠. 요 밑에 구조를 보면은 뭐 여기도 이제 역시 언코일러가 있죠. 코일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언코일러. 여러분들 뭐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처음으로 이제 상품이 들어있는 그 박스를 풀어내는 작업이 이제 언박싱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코일러. 그래서 말려있던 코일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풀어서. 뭐 가로 용접기에서는 이제 그 코일을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코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가로 용접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서리 축용기는 그 코일의 양 모서리를 그 용접하기 적합한 상태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Y형이라든지 I형, 그다음 X형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성과 이제 용접. 여기서는 이제 그 롤을 그 코일을 그 서브머지도 이제 아크 용접으로 그 연속해서 이제 용접을 해서 이제 둥글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도 역시 이제 절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압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규격에 적합한 이제 수압 테스트를 해서 이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심네스 파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심네스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이제 심네스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음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간편 소재를 그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해서 천공기로 그 속이 빈 원통을 만든 다음에 천공기 구멍을 뚫는 걸 천공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아변 천공법으로 이제 관을 만들게 되면 좀 조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수도 좀 비교적 부정확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이제 아변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제품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이 밑에 그림들은 그 심네스 파이프를 제조하는 그 아변기 이제 종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플러그 아변기 같은 경우는 그 롤 사이에다가 그 관을 이제 재가열해서 놓고 그 파이프 안쪽으로 이제 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넣은 상태로 이제 아변을 하는 거죠. 아변을 해서 그 관의 지름을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전 아변기는 그 관벽을, 그림에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관벽을 얇게 하면서, 지름을 이제 확대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릴링 아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롤이 여기는 이제 원주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주형. 요, 롤이 그 안지름을 이제 조정하면서,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안쪽이나 그 바깥쪽에 그 상처를 이제 없애고 이제 매끈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아변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정경 아변기, 정경이라는 뜻은 알죠. 유경을 뭐 정확하게 가공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 정경 아변기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얘기한 그 릴링 아변기를 이제 거친 그 관을 재가열해가지고 그뭐 플러그라든지 맨드를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도 그 바깥 지름을 그 지정된 치수로 조절하는 이제 그런 아변기가 되겠어요. 하여튼 뭐 그 배관을 만드는 과정, 몇 가지 과정을 여러분 같이 알아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